앉자. 짠. 아이고. 아유. 자, 오늘 떠들어 볼 건 기성세대입니다. 기성세대. 저번에 MG 다뤘으니까 기성세대 한번 다뤄봐야지. 연령별로 다 까네? 아예 뭐 다 깐다기보다는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지. 지난번 MG와 반대로 아, 아니, 기성세대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자. 기성세대랑 MG들 사이에서 이제 좀 갈등 요소가 있을 거야. 맞지? 그래서 오늘 주제는 기성세대다. 자, 기성세대가 갈등 요인이 우리와 같은 MG세대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들과 마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게 된 거고, 그렇지. 그럼 기성세대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 암흑의 시대지. 솔직히 기성세대 버스에서 담배 피고 식당에서 담배 피고 맞잖아. 솔직히. 그지. 그때는 그게 되는 시대였으니까. 근데 그게 왜 바뀌었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세대가 생각하기에 말이 안 되니까 바뀐 거라고 난 생각을 하고 그런 법도 바뀌었는데 기성세대랑 지금 세대랑 마찰이 없겠냐고. 그런 사소한 것도 다 있는데 일리가 있는. 나는 이 성장을 좀 보고 싶은데 되게 어렵게 잘하셨잖아. IMF며 이 6.25 전쟁 직후며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거의 다 그 직후실 맞지.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상황을 보자면 이 성장이 되게 어려웠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집안 사정도 보면은 형제가 무조건 3명 이상, 베이비붐 세대도 엮였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하는데 되게 경쟁 사회였을 가능성이 높지. 기성세대가 정확히 뭔 나이대야? 우리 부모님 세대 이제 높게 치면 5, 60대고 낮게 치면 이제 50대부터 이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MG 이상 되는 세대를 우리가 기성세대로 하는 기성세대 때는 군대도 달라. 아, 그지. 그때는 3년 되지 않았나? 이런 말하기 좀 그렇겠지만 구타가 허용되는 시대였잖아. 폭언이 매일매일. 허용되는 그렇지. 허용되는 시대고 잘못된 거잖아. 어쨌든 그게 가혹행위는 잘못됐지. 잘못된 거야. 어. 폭행이란 건 잘못된 거니까. 그치, 어쨌든 그런 것도 다 난 요소가 있다 보는데. 기성세대가 결국은 좀 빡세게 살아왔다 이거야. 맞아.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내가 그렇게 호되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니 너네는 내가 볼 때 그냥 너무 이제 편하게 살고 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크고 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막 예를 들면은 해초리를 맞았던 세대가 있고 지금처럼 그냥 되게 사랑으로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가족이 있고 근데 아무래도 기성세대들은 작은 사회부터 큰 사회까지 모두가 폭력이 너무 일상화됐던 시대. 회초리가 일상화됐던 시대였어. 그거지 뭐. 학교에서 맞고 왔으면 선생님한테 맞고 왔으면 옛날에 너 선생님한테 맞았어? 넌 나한테도 맞아. 일로 와. 아, 그렇지. 지금은 넌 선생님한테 맞았어? 왜? 누가 때렸어? 지금도 이 숨겨져 있는 두드러 맞으면서 잘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야. 아, 당연하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냥 차라리 중점적으로 봤던 건 그거지. 비율의 차이와 그렇지. 그 체벌에 대해서 느끼는 그 심경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지. 비유적으로 따지자면은 맞아. 맞고 자는 애들도 있고 안 맞고 자는 애들도 있는데. 난 사랑으로 컸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마. 나는 약간 박목 스타일이었습니다. 아, 저도요. 나는 그러니까 약간- 이 모양이 꼴이죠. 나는 왜요? 아니, 야? 나는 약간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엄마는 뭐, 살 거면 네 알아서 찾아라.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뭐 우리 범준이 말대로 실제로 뭐 폭력을 행사했던 집이 많았을 뿐 아닌 집도 있었을 거고 지금 세대에도 폭력을 행사하는 집이 많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할 거다. 그치. 근데 그게 반드시 우리가 세상이 좋았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폭력 관련해서 법령들이 사실은 옛날보다 지금 더 강했지. 강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인권 존중, 인권 보호 그리고 애들을 인간답게 대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그렇지. 어떤 태도적인 부분들도 없지 않을 거야. 우리 뭐, 형제 2분 계시잖아요. 근데 나는 형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 세대에는 이제 무조건 최소 형제 3명. 아빠 쪽은 내가 알기로는 7남이었고. 우리도 네 우리도 남매. 많아. 우리 어머니는 4남매인데. 근데 우리 세대는 별로 없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장남과 장녀의 역할이 되게 컸지. 그러니까 그거야. 자식별로 역할 분담이 돼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왜 K 장녀, K 장남 그런 말이 옛날부터 올라오던 게 뭐 장남은 뭐 어떻게든 이 집안을 그치. 일으켜야 되고 뭐 시대착오적인 말이지만 장녀는 어떻게든 뭐 집안에 살림 미천이 돼야 된다는 말이 통용되던 시절이야. 그랬었지. 그때는 그런 분들이 지금 어른이 어른이 부모가 돼가지고 지금 자식들한테 하고 있는 게 너는 우리처럼 살면 안 돼. 너는 무조건 대학 가서 성공을 해야 돼. 왜냐면 본인들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이게 맞는 건 줄 아는 거야. 이 자식들한테 그거를 강요를 하다 보니까 이 자식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왜 이걸 강요를 하지? 야 물론 다 갈등이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 당연하지. 그치? 다 그렇다는 건 당연하지. 아니라는 거잖아. 기성세대가 힘들게 살았던 거 인정하던데 그럼 요즘 애들은 진짜 편하게만 사는 거야? 그럼? 지금 얘들도 되게 힘들게 살지. 왜냐면은 옛날에는 육체 노동이 전성기였다면 지금은 이 두뇌 노동이 되게 전성기고 솔직히 말하면은 난 학원을 그렇게까지 뺑뺑이 돌려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옛날에는 그냥 뭐 농사 끝나고 그냥 집에 오면 잤고 근데 지금은 학원 끝나도 집에 가서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시절이잖아. 그러니까 좀
얘기들이 좀 불쌍하지. 기성세대들은 약간 공부만이 답이다 그지? 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왜냐면은 어. 그때 당시에는 대학이 곧 성공이었어. 사실 대학 안 가면 못 배운 놈이었어. 응, 그때 당시엔 진짜 어. 아니 중졸이 평균이었고 고졸도 되게 많이 배운 거야. 그때 사실 시골에서는. 어쨌든 내 꿈이 공무원이구나. 뭐 그거면 사실 대학 공부할 시간에 공무원 준비하는 게 낫긴 하잖아. 그렇겠지. 효율성만 보자고 효율성만 하면. 따지자면 그렇지. 근데 약간 기성세대의 마인드 그거 같아. 그것도 일단 대학 가고 생각해라. 맞아. 나는 생각한 그 루트가 있어도 기성세대의 조언이 거의 세뇌당하듯이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MZ가 나는 내 말대로 했었으면 된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마찰 뒤진 거라니까. 그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이 생각이 굳혀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어린 얘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틀리고 맞고는 아니야.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너는 이렇게 해야 돼가 그분의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자식들한테 강요를 하니까 이 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거다. 우리가 아까 초장에 그 얘기했잖아. 기성세대가 힘들게 살아온 세대라고. 나는 그거랑 정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편하게 살았다 그래도. 아니 편하게 산 건 아니지만 힘들게 살아왔고 문화적인 부분에서 많이 맞기도 하고 했지만 왜 대학을 기를 쓰고 보냈을까? 왜냐하면 대학을 가면 취업이 보장돼 있고 그치. 취업이 되면은 어느 정도 한 집안의 가장이 혼자서 벌어와도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이야. 근데 지금 우리 세대에서 대학이 뭐 중요하고 그치. 그리고 예체능하는 것도 좀 존중해줘야 되고 하는 게 다르게 얘기하면 대학을 가도 별 수가 없기 때문이야. 그렇지. 근데 그분들은 그걸 모르지. 그렇지. 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 주변들, 내 우리 옆집도 다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벌고 사는데 너가 안 해? 근데 그걸 모르시는 거야. 얼마나 크게 달라졌는지. 그치. 옛날에는 네 말처럼 대학을 가가지고 취업을 하는 게 1번이었어. 왜냐면은 취업을 하면 돈이 들어오잖아? 그 돈을 집안에 보내야 됐어. 집안을 어떻게든 이렇게 세웠어야 됐단 말이야. 본인들이 그렇게 강요를 받았으니까 그 자식 세대들한테도 이게 맞다라고 강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그분들은 우리처럼 이 시대를 안 살았잖아. 한편으로는 이해돼. 왜냐면 이해는 그렇게 돼. 얘기하는 게 결국 우리 자식들 잘 되라고 하는 뜻인 그리고 거거든. 사실 지금 부모들도 똑같아. 예체능 시키는 부모보다는 당연히 공부만이 답이다. 그렇지. 요즘 부모님들 다 학원 뺑뺑이 돌리고 어떻게든 학군 좋은 데로 애들을 보내려고 하는 거 보면 똑같아. 근데 나도 한동안 대학 입시 때는 대학만이 전부였던 사람이기도 하잖아. 그렇지. 서울대 준비하셨잖아. 솔직히 뭐 네. 발끝도 못 갔지만 그럴 마음이 있어서 왜 나도 세뇌된 거야. 그렇지. 근데 따지고 보면 맞아. 그 대학 잘 나오는 게 사실 취업에서 제일 좋아. 그치. 따지고 보면 돈 먹고 사는 건 제일 좋아. 지금 기성세대를 너무 약간 조금 꼰대처럼만 느끼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조언이 일리 있는 조언들이야. 기성세대들이 하는 조언들이. 근데 왜 내가 그걸 거부감을 느꼈을까? 다 사람들은 그냥 반골 기질이 있어.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그것 때문에 그냥 느껴지는 거야. 내가 만약에 의사를 하고 싶으면 의대를 가야지. 의사 하고 싶다고 그냥 뭐 자격증 내가 그냥 생판 딸 수 없는 거잖아. 이거 학원 들려가지고 의사 자격증 딸 수 대학 없는 교수가 되고 싶으면 대학교 가야지. 그렇지. 이런 거는 어쨌든 개인의 선택으로 조금은 오고 있는 게 있다.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가 많은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 MZ 세대 그리고 어린 세대들 그렇지. 그리고 선택지가 많이 없었어. 정답에 가까운 한 길이 있었던 그 시대를 살았던 기성세대. 너 학원 가야 돼. 대학 가야 돼. 취업해야 돼 하는 게 관심인가 간섭인가? 이걸 한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 둘 다 호의라고 보거든. 나는 사실. 잘 되라고 하는 거긴 해.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근데 이제 뭐 하고 있니? 도와줄까? 그러면 관심인데 너 뭐 하냐? 그거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야 돼? 이건 간섭인 거야. 이거 나는 당연히 그냥 말의 어투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본인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옆에서 어른이 다가와서 너 뭐해? 그게 맞아? 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듣긴 기분이 존나 더러워. 내가 듣기엔 맞아.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네가 와서 시비야? 라고 들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나는 이 관심이냐 간섭이냐를 따질 때 듣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관심이냐 간섭이냐를 따져봐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고민이 있어. 그러면 내가 야 엄마 아빠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가가 아니라 자리에 앉혀놓고 너가 어떤 고민이 있고 뭘 하고 싶니? 대화를 좀 나눠보고 얘가 들어보니 반드시 대학을 갈 필요가 없는 거구나 하면은 학원을 좀 조정한다든지 이건 관심이지. 근데 야 그럼에도 대학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그건 간섭이라 생각해.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무조건 많아. 맞아. 많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MZ세대가 왜 이 모양이냐 어떻게 컸길래를 다뤘으면 그렇지. 기성세대는 왜 그러는지 그렇지. 사회생활에서 우리 부장님은 왜 이럴까 그렇지. 우리 과장님은 왜 이럴까 에서 우리가 좀 갈등이 생기는 거고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 회사에 들어가는 게 1차 목표야. 그리고 거기서 월급을 받아서 집안을 부흥시키는 게 2차 목표였던 맞아, 거고. 맞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회사원분들은 싫은 회식 자리 무조건 나가야 됐고 싫어하는 담배도 한 대씩 펴야 됐고 그게 사회생활이었던 거지. 지금 회사원들은 뭐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닌데 내가 굳이 이거를 왜 내가 굳이 내가 싫어하는 회식 자리 왜 나가? 차라리 돈으로 줘. 나는 여기서 스펙 쌓고 이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마인드가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 나는. 나는 공감하는데 덧붙이자면 옛날에는 단체 위주였다면 지금은 개인의 그 자유를 조금 더 보장해주는 느낌이고 말이 보장이지 사실 문제되는 애들은 개인의 자유를 너무 남발하고 있는. 남발하고 있는 애들은 문제인데 제일 공감했던 말은 어쨌든 시대 배경이야 내가 봤을 때 옛날에는 회사 들어가더라 다 양복이었고 내가 여름 옷을 입고 싶어도 지시가 떨어져야지 내가 반팔을 입을 수 있고 그치. 지금은 어때 사실 뭐 누가 뭘 입든 청바지 입고 뭘 입고 하더나. 그치. 근데 따지고 보면 어때? 내가 회사에 가는 거 뭐야? 일하려고 하는 거야. 일의 효율만 높이면 된다는 거야, 맞아, 지금은. 맞아. 그래서 복장이 뭐가 중요해? 그렇지. 나는 에어팟 꽂고 일하는 게 능률이 더 좋아. 에어팟 맥스 쓰고 하는 게 능률이 더 좋아. 그런 사람이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 왜냐면 회사는 이득을 추구하는 집단이잖아. 그러니까 뭐 네가 그렇다면 뭐 상관없어. 근데 이제 과장이나 부장이 보기에 야 저 새끼 뭐야.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걔네들 잘 보여야 되는 건 맞긴 해. 맞아. 임원들이나 고위 직책들이 보면 아 요새 MZ 애들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는데 본인들은 이해를 안 해. 그치. 못하지. 이 이어폰 끼는 거, 에어팟 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이거는 나는 능률을 올려주면. 이게 논란이 왜 나오는지도 난 처음에 놀랐고 그런 마인드가 있더라고 나는. 한쪽만 끼면 되지 않냐. 난 노래 들으면서 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회사 생활했을 때 두 쪽 다 이어폰 낀 분이 있었는데 내 책상 앞에 앉아 있어. 근데 빨리 처리해야 돼. 야 누구야? 이거 뭐냐? 안 들려. 그럼 내가 와 가서 그 SNL처럼 똑똑 두드리고 야 이거 뭐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간 답변 들으면 끝나는 건데. 맞지. 루키에도 사실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 내가 봐도 나쁜 얘기인데 풀어졌어. 옛날처럼 좀 꽉 묶여있는 그게 아니라 좀 풀어진 느낌. 자유로움을 가장한 좀 업무의 느슨해짐. 물론 그렇게 해서 일의 효율이 올라가서 회사가 활용해줬다 그럼 할 말이 없어. 근데 MZ인 내가 보기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거야. 근데 나는 그치만 기성세대들을 조금 단점이라고 말해야 되나? 이게 있다면 걔는 고정관념이 너무 심한 것 같아. 맞아. 무조건 회사는 양복. 무조건이라는 게 조금 심한 것 같아. 왜냐면 본인들이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무조건이고 MZ는 약간 어때서야 내가 봤을 때. 맞아. 이게 어때서고. 이 본인들의 생각이 굳혀졌는 거를 이제 상대방한테 강요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갈등 요소가 나올 수밖에 없어. 기성세대는 내 제자, 내 부하 직원, 얘를 키우고 싶어하는 좀 열정이 좀 강했던 것 같아. 지금 독립심이 좀 근데 있어서. 지금 MZ는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는 그냥 피해버려. 얘를 사람 만들려고 하지 않고 사람은 못 고쳐 쓴다. 그래서 얘를 아예 그냥 밖에다 그냥 방생해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거야. 피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준다고도 볼 수 뭐 있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인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호되게 일을 배워서 내가 지금 우리 자식들 안 굶기고 자식들 대학 다 보내고 이렇게 어느 정도 한 명의 가장으로서 살아왔다. 그치. 또 일종의 성공으로 볼 수 있는 거야. 한편으로는 자유롭게 어떤 거를 다 배려해주고 네 마음대로 해라 했는데 얘가 완전 망나니처럼 살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래서 이거를 좀 기성세대가 완전히 막무가내고 무조건이라서 나쁘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 그렇게 해서 잘 사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치. 그때 당시 맞는 방법을 쓰니까 그런 것 같아. 왜 여기서 이 좀 서로를 이해 못하는 경향이 나타나냐. 개성세대는 본인들이 해왔던 방식, 관행들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밑에 애들한테 전파를 하는데 맞지. 밑에 애들은 아닌데? 지금 시대가 변했고 내 생각은 이래 라는 게 박혀있으니까 그걸 안 받아들여. 솔직히 말하면 안 받아들여. 그럼 뭐라고 해? 당신이 나만큼 살아봤어? 내 인생 그렇게 오래 살았어? 그치. 세상 다 알아? 저도 어른이에요.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게 나오는 거지. 나 때는 막 그래서 거기서 나때이 나오는 거야. 맞아. 나 때는 네 뭐 이어폰 꽂고 뭐 그 맞아. 뭐냐 워크맨 들으면서 일하는 거 상상도 못했어. 상상도 못했어. 왜요? 할 수도 있죠.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뭐 입사 지원서 같은 데다가 그냥 명시해 놓는 거야. 아 맞아. 우리 회사는 뭐몇 시간 출근이고 이어폰 안 되고 그냥 이제는 이런 시대가 온 거야. 맞아. 이런 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상세하게 알려줘야 되는 건데 알려줘야 되는 이유는 그거야.
얘네가 여기 안 적혀있네? 나 이거는 해야지 가 되는 저 거야. 각박해졌다랄까? 옛날에는 말 안 해도 알아서 척척이었다면 그래야지. 인심이 좀 없어지고. 관행들이 점차 무너지고 있는 거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거지. 그게 좋은 어떤 흐름인 건가? 글쎄, 이게 시대의 변화에 따르는 거라면 좋게 봐야 되겠지만, 이게 실생활로 접어든다면 좀 거리감이 좀 있지?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마냥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건 좋은데 거기서도 우리는 어쨌든 조직 문화를 만들고 조직 프로젝트를 하는 어떤 단체가 사실은 회사니까. 이 자유라는 게 가장 좀 좋은 말 같아 보이는데, 자유 뒤에는 책임이 존재한다는 거. 그거는 맞아. 어쩔 수가 없지. 그러니까 좀 양날의 검인 것 같아. 우리 예전 기성세대는 좀 더 호되게 군대식 교육을 받았잖아. 실제로 군대에서도 호되게 교육을 받고. 그런데 지금 세대는 군대도 좀 편해졌고, 왜냐면 나도 편한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야. 근데 군대 때도 안 잡히니 사회 나와서는 더욱 잡힐 일이 없지. 그치. 근데 군대 때 군기 교육을 받았던 기성세대 입장에서 사회생활에서 뭐라고 하는 거는 군대 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는 군대 때도 편하게 배웠거든.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난 그 누구도 나한테 잔소리 안 한 세상에서 당신이 뭔데? 그치. 나 그만둘게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너네 군대는 나 때랑 비교하면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나 때는 이렇게 막 맞고 막 했다 이런 얘기 나도 듣지. 그래서 그때 어땠는데? 그러니까 넌 그게 옳다고 생각해? 아. 나 이렇게 항상 되물어. 옳다고 생각해? 그럼 걔네 한 마리도 못해. 이게 그런 거지.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 같아.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거 제 그냥 고정관념입니다. 몇몇 기성세대들의 표현하는 그 이유들은 딱히 논리적이진 않았어. 내 맞아. 이게 꼬장 부리는 것 같아. 그럴까? 난 맞았어 이렇게 하면서 맞는 게 정당한 사실 거예요? 정당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그건 됐고 맞았다니까 우리는 다 내가 봤을 때 이거 이 갈등이 몇몇 기성세대 그리고 몇몇 MZ들이 지금 기사화가 되니까 그렇지. 그게 널리 커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좀 잡아주자.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시켜주자.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두뇌전이 빠른 젊은 시절에는 내가 즉 가진 태도를 확 바뀔 수도 있어. 근데 기성세대들은 고착화된 게 되게 오래됐고 뭘 배우기 어려워. 그래서 왜 서로를 이해 못할까를 따져보면 얘기해서 알아듣게 설명해주면 되는데 그거 들어올 낌새가 없는 거야. 기성세대들은. 그렇지. 그리고 그거가 만약에 옳은 생각이더라도 MZ세대나 젊은 세대한테 얘기하면 얘네는 그냥 피해버려. 퇴사를 한다던가 그치. 짚고 그냥 도망간다던가. 그러니까 이 소통할 기회가 없는 거야. 이 소통 그치. 방식의 문제도 있고 사실은 이게 어떤 대화를 하든 간에 내 생각이 맞아라고 상대방한테 강요를 하면 안 되거든. 근데 이 기성세대들은 그게 먼저인 거야. 야, 너 때는 이랬어. 너네도 이렇게 해야 돼. 왜 이렇게 이해를 안 해? 왜 내가 했던 방식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가 상대방이랑 얘기를 할 때 강요가 돼버리니까 젊은 애들 입장에서는 씨발 꼰대가 뭐래. 그리고 도망가는 거야. 맞아. 근데 그것도 짚어야 돼. MZ도 똑같다고 봐, 난. MZ도. 그러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해, MZ는. 지금 지 교육관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끝까지 남네들은, MZ 애들은 기성세대를 이해하는 MZ가 살아남을 거고, 맞아. 기성세대는 MZ를 이해하는 기성세대가 살아남을 거야. 나는 이거를 제일 그 기성세대와 MZ, 이런 시스템 흐름 자체를 제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공간은 난 지하철이었다고 생각해. 지하철에 보면 별의별 세대 다 있고 다 볼 수 있어. 인명분상을. 지하철에서 북적북적할 때 젊은 애가 앉아있으면 옛날에는 당연히 일어나야 돼. 그렇지. 당연히 일어나야 돼. 걔가 몇 시간을 타든. 요즘 마인드는 뭐야? 나도 똑같이 돈 내고 타는 거고 나도 힘들어. 심지어 노약자석은 무료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난 지하철에서 그 와중에도 비켜주는 MZ가 있고 그 와중에 기성세대가 앉아있는 MZ한테 너는 왜 안 비키냐를 말하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지하철에서 다 볼 수 있어 그거를. 그러니까 노약자석이 사실 노인들만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 약자니까? 약자석이거든. 맞아. 근데 진짜 다리가 아프고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런 분들이 앉아있어도 비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 특히 60대, 70대 되는 분들은 본인들 두 발을 멀쩡해. 물론 깊은 사정은 몰라. 근데 누가 봐도 여기 발이 깁스하고 있는 얘가 거기 앉아있으면 비키라 그러는 부든 애가 봤어.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다 그거 보면서 딱 느끼는 게 뭐냐면 난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맞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어른들은 그분들한테 자리를 양보해 주시는 분들도 내가 봤단 말이야. 노약자가 그거였구나. 버스든 지하철이든 난 그냥 60대 이상만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노약자인 줄 알았는데. 하도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노약자라고 그래가지고 다 앉을 수 있는 거지. 우리 범준이 얘기대로 MZ 중에 기성세대를 이해하는 MZ들과 그리고 기성세대 중에서도 MZ를 이해하는 기성세대들이 살아남을 것이다가
점점점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긴 해. 세상이 어쨌든 간에 MZ 중에서도 유달리 막 이렇게 좀 난리치는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개념 없는 MZ든 기성세대든 그거는 그냥 이기적인 사람인 거야. 그래. 그렇죠. 그리고 갈라치기 할 필요 없어. 그리고 기성세대 중에서도 충분히 이쪽에 일리가 있으면 이걸 받아들일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러지 않은 기성세대들은 좀 고집스러운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던 그 뉴스에서나 기사를 접하는 분들이 특이 케이스인 거야. 그래. 모든 분들이 그러지 않아. 맞아. 나는 지금 조율 중인 단계라 보거든. 맞아. 이 기성세대와 MZ의 갈등을 과도기. 잡고 하는 게 지금은 조율 중이라 보니까 조금 기자든 뭐 매스컴이든 기다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나도 그런 기사를 개재밌게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기다릴 수 없어. 자극적이야. 자극적이기 때문에 이 기자들이 기사를 기가 막히게 뽑아. 그치. 클릭할 수밖에 없어. 클릭할 수밖에 없어. 기다려줘야 되는데 아까 부모가 자식한테 이게 간섭이냐 관심이냐를 따졌던 것처럼 이제 기성세대가 MZ세대한테 훈수를 두는 건지 조언을 두는 건지에 대한 차이를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확실히 말해드릴게요. 훈수랑 조언의 차이는 뭐냐? 훈수는 내 앞길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면 버리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건 뭐 꼰대 이렇게 표현할 건 전혀 안 되고 그리고 여기서 내 앞길에 조금만 더 이득이 있어. 그럼 그때가 조언인 거지. 근데 여기서 훈수든 조언이든 하는 사람 말이 어투가 중요하지. 이렇게 해가 아니라 기성세대도 이건 바꿔줘야 돼. 이건 어떠냐? 야 이건 어때? 이렇게 가야지. 화자의 어투도 중요하고 그리고 청자 입장에서 내가 가는 길에 도움이 되면 조언 아니면 훈수로 이렇게 판단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관찰자 시점으로 봤을 때 넌지시 얘기하면 조언이 되는 것 같고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이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훈수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본인의 경험을 빗대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조언인데 야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야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 직접적으로 하는 건 훈수다. 훈수가 되는 것 같다. 약간 그래도 결국은 또 관심과 간섭이랑 좀 비슷한데 화자가 어떻게 전달을 하냐가 중요하다. 그치. 뉘앙스의 차이인 거고 단어 선택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이건 뭐 이제 본인마다 생각이 다를 테니까. 나는 이게 내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잖아. 왜냐면 나도 사회생활을 하고 그렇지. 선배가 있었고 후배가 생긴 입장에서 이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면 해줘. 아니면 안 해. 그렇지. 훈수니 조언이 다 그냥 생각할 거 없고 그냥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는데 얘기를 하는 건 다 훈수야. 내 입장에서는. 말하지 말고 그냥 넌지시 뒤에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은 같은 길을 가는 선배고 내가 어쨌든 회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자기보다 경험이 많고 어떤 지식이 많을 거를 내가 말 안 해도 알잖아. 그치. 그러면 그쪽이 나한테 먼저 도움을 요청하겠지. 그때 내가 해주는 건 조언이 되는 거야. 뭐가 됐든 훈수든 조언이든 관심이든 간섭이든 내가 먼저 나서지 않는 거. 맞아. 내가 먼저 이 사람한테 말을 걸지 않으면은 이렇게 갈등 요소도 생길 거 없거든.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요구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호의가 되는 거지. 그러면 거의 무관심이 무관심이 답인 것 같아. 답인 거면 그럼 소통은 또 못 하는 거고.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모순점이 발생할 더럽고 수밖에 없어. 치사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결국 훈수든 조언이든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마음이 아파서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싫어? 그러면 다가오지 않으면 안 가. 그게 그냥 정답인 것 같아. 이 세대 안타까운 차이, 거지만. 그러니까 이 세대 차이의 간극을 줄여보고 싶은데 사실. 그러면은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난 이게 딱 나와 있는 것 같아. 서로의 생각을 절대 강요하지 말고. 그렇지. 서로의 벽을 좀 허물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맞겠구나.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보면은 좀 이렇게 좀 간극이 좀 줄어지지 않을까. 뭐 사실 기성세대한테 잘 보이고 싶은 MZ면 당연히 MZ는 지가 낮춰야지. 맞아. MZ한테 잘 보이고 싶은 기성세대는 또 마찬가지로 지가 낮춰야 돼. 아까도 말했지만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사람은 상대 세대를 이해하는 자가 남을 거야. 무조건. 어쨌든 이 MZ와 기성세대의 간극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도 이걸로 조금이나마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마무리하자 이제. 저희 일어나. 오늘 돗자리 끝. 맛있는 거.